1장입니다. 1장입니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오케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인데 이게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함수의 극한 한번 살펴봅시다. 함수는 이 함수 f는 정의역이 뭐예요? 실수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상황이니까 자 정의역 자체가 얘는 실수잖아. 근데 수열 같은 경우에는 a, n이라는 이 수열이라는 이 녀석은 정의역 자체가 누가 되면 돼? 전혀 다르죠. 정의역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에서 보통 실수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죠.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해봐. 실수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실수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 굉장히 한없이 크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며 그게 아니라 한없이 절대값이 커지는데 음으로써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 맞죠?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때 y 값이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y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다라면 함수의 극한은 다릅니다. 딱 뭐다? 한 가지 방향밖에 없다 라는 거야. 자 왜냐? 쌤 자연수 생각을 해봐. 자연수 n이 2로 가까이 간다. 일단은 말 자체가 약간 이상하기도 하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자체가 표현이 안 되잖아. 왜? 자연수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 표현이 안 되잖아. 2에 한없이 가까운 자연수라면 딱 두 가지 값이 있죠. A1, A3.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무의미하죠. 무의미하니까 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1로 여기에서 3 이렇게 가는 게 무의미하니까 어디로만 보내준다? 그렇죠. n 자체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도 못 가고 오직 이 방향만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들어있는 이 수열 an이 있을 텐데 an이 어디로 가까이지느냐 an이 한없이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된다 더라. 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겠네.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의 n승입니다. 자 여기 얘를 an이라 둘게요. bn입니다. 자 얼마라고 둘까? n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둡시다. 이렇게 간다라고 치고 cn이다라는 녀석이 있다고 쳐. 마이너스 2의 n승입니다. dn이라고 쳐.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둡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a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특징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1로 더 가고 1로 더 가고 마이너스 1로 더 가고 1로 더 가고 마이너스 1로 더 가고 1로 더 가고 결국엔 두 가지 값으로 가잖아. 맞지?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발산이라고 부른다. 얘는 발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입니다.
발산이고 특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동 발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계속 얘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한없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오케이?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수열 B에는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극한이 누가 된다? 그 극한이 0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잘했죠? 이렇게 극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입니다. 얘는 그러면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2의 세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어떻게 가지? 얘 또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겠지. 얘도 진동이라고 그래요. 진동이라고 합니다. 얘도 진동인데 여전히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라고? 발산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발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진동을 하긴 하는데 발산 형태가 되더라.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야.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가게 된다? 얘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1 왔다 갔다 하지만 얘 또한 얘는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수렴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수렴한다?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그 값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그 값일 때.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실수입니다. 하나의 실수.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의 실수입니다. 오직 하나의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그 값이 되면은 뭐가 된다? 수렴한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그 값일 때. 오케이? 뭐한다? 수렴한다. A는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AN이 수렴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른다? 극한이라고 부른다. 비슷하게 함수의 극한과 비슷하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뭐라고 부른다? 알파라고 부른다. 오케이? 알았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이제 마찬가지 뭐가 있느냐면 얘도 수열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상황이라면 수렴 성질이라고 있어요. 자, 수렴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수렴 성질이 그러면 뭘까? 함수의 수렴 성질과 동일합니다. 오케이? 뭐가 되느냐? an도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알파로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갑니다. 특징이 뭐예요? an과 bn이 둘 다 수렴한다라면 an과 bn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심지어 상수배를 때려 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는 뭐랑 동일하다? 리미트가 마치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해진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C 알파와 베타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오케이? 자,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함수의 극한에서도 여전히 강조가 되었겠지만 여기 있는 이 나눗셈 할 때 특징이 뭐예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어디라고 얘기해 주면 되느냐. 자, AN을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녀석의 극한은 뭐야? 무한대로 갔었을 때 그 극한은 1만 계속 찍는 거야. 1, A2도 1, A3도 1. 그 다음 두 번째 BN을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지금쯤 되면 얘가 얼마? 0이겠지. 맞아? 그러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네? 수렴하면 나눈 것도 무조건 수렴해? 라는 거잖아. 나눈 거 무조건 수렴해?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다.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1분의 1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수렴해? 아니죠. 얘는 실제로 해주면 뭐가 된다?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뿐이니까 발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렴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값들로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반면에 그게 아니라 뭐가 된다라면 그렇죠. 얘가 지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분의 an을 그냥 구체적으로 적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인데 an이 뭐다? 1로 계속 찍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0이 아니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그냥 리미트가 분리되어서 어디로? 그렇지. 1분의 0으로 가는 거고 얘는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까 됐어? 끝! 그래서 수렴 성질에 의하면 자, 두 가지 시사합니다. 첫 번째는 뭘 시사한다? 수렴 단위로. 자, 수렴 단위의 함수식으로 변형하여라. 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자, 다른 수열로 치환합니다. 치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치환해서 접근하는 것들도 조금 있다. 오케이? 됐어? 치환해서 하는 것들도 조금 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 어디 있니? 와. 쭉 가서 자, 연습 문제 1-5번 봅시다. 연습 문제 1-5번. 연습 문제 1-5번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이 있어요. 여기에 an이 얼마나 됩니까? 4로 갑니다. 이렇게 되죠. 됐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리미트 n이 얼마로? an으로 갈 때 이 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의 an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 물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뭘 해준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이제 수렴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수열 bn으로 치환합니다. 오케이? 새로운 수열 bn으로 치환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치환하면 당연히 bn은 어디로 가요? bn이라는 수열은 어디로 간다? 4로 가는 거 확실하죠? 4로 가는 거 확실하죠? 그런데 자, an을 다시 바꿉시다. an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an은 2n-1분의 bn이 되겠네. 이까지 됐어? 내가 얘의 극한을 구하고 싶어. 얘의 극한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n-1분의 bn인데 얘를 누구로 분할할 수 있다? 그렇지. 두 가지 값으로 분할할 수 있겠지. bn 곱하기 2n-1분의 1로 바꿔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됐어? 왜? 이렇게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얼마니까? 4가 되고 얘가 얼마니까? 0이 되는 거죠. 이까 됐어? 얘가 4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 간다? 그렇죠. 0으로 가겠지. 이해돼요?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4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근데 곱하면 얘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가요? 치환을 해가지고 정리한다 이 얘기야.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거 nan입니다.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2n-1분의 자, bn 여기 bn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그렇지, 곱하기 n이 있네. 맞아? 그럼 얘는 쪼갤 때 어떻게 쪼개야 돼? 아까 전처럼 쪼개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쪼개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n-1분의 n으로 쪼개고 여기 뒤에 있는 걸 bn으로 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앞에 있는 건 어디로 간다? 2분의 1로 간다. 뒤에 있는 건 어디로 간다? 뒤에 있는 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그 값은 4로 가겠죠. 그러면 2분의 1과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겠네. 2가 됐어?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n제곱입니다. n제곱에 an 이런 형태가 되는데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하셔야 될 게 뭐냐? 자, 정리를 조금 해볼게. 자, 얘는 n제곱의 an인데 요 앞에 있는 녀석이 누구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죠. 오케이?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할게. 2로 수렴하는데 거기다가 n이 더 곱해지는 거야. 어디로 가겠어? 발산하겠죠. 이해되세요? 됐어? 자, 그래서 얘를 뭐 다시 쪼개도 상관없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은 단지 어디로 간다? 단지 2로 간다. 오케이? 2로 간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 앞에 있는 n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발산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이해가? 자, 여기까지 되죠? 됐어?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리미트를 붙입니다. n은 무한대로 봅니다. 여기에 적당한 극한식이 있겠죠.
극한식을 할 때 첫 번째 뭐부터 한다? 그렇죠. 얘를 통해서 이 극한이 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면 두 가지 형태가 되겠지. 하나가 뭐다? 정형입니다. 정형이 어떤 거다? 조금 전처럼 하나는 알파로 수렴하는데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거야. 얘가 0이 아닌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정형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리니? 그런데 부정형이 있습니다. 부정형이다라는 얘기는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은 두 개 곱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한쪽은 0이야. 한쪽은 무한대로 간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n분의 여기다가 1입니다.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뭐라고 얘기해 줄까?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0 무한대로 가야 된다. 0으로 간다. 얘는 1로 간다. 이런 것들은 적어놓으면 얼마가 되겠는데? 이쪽이 얼마? 진짜 아무 생각 없다. 0이죠. 오케이? 얘는 0으로 가죠. 뒤에 있는 건 얼마로 가는데? 뒤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0으로 가는 거니까 1로 가지. 그러면 0 곱하기 1이니까 부정형이 아니라 얘는 정형이 되겠지. 오케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조금 해줄까?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뭐 이렇게 좀 해줄까요? 리미트 n이 좀 억지인 것 같긴 하지만 n-1분의 1입니다. 요거 하나. 여기 뒤에 있는 게 뭐다? n이 이렇게 있어요. 뭐 좀 억지 같긴 하지만 딱 순간적으로 딱 봤었을 때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갑니다. 0 곱하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커지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걸 하나로 딱 합쳐주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1로 가겠지. 오케이? 됐어? 1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형 형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다루는 부정형 형태 해봤자 뭐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겠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겠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을 거고 오케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뭐 잘 알듯이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했죠. 자 어떤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차수 비교죠. 차수 비교로 해결을 해버리던가 또는 분모에 가장 빨리 커지는 항. 근데 그냥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이 아니라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분모 분자를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차수 비교로 게임 끝나요. 오케이? 차수 비교를 해주시면 게임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요 나눗셈 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 해준다? 유리화 하든지 또는 뭐 해주면 됩니까? 가장 빨리 커지는 항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으로 뭐야? 묶어내기야. 오케이? 묶어내시면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정리가 되더라. 알겠죠? 정리하시면 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기본 봅시다. 기본 바로바로 해볼게. 기본 1-1입니다. 자, 기본 1-1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 3분의 2입니다. 오케이? 3분의 2. 2차분의 2차 3분의 2. 첫 번째 거 3분의 2.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얼마? 두 번째 거 뭐한데? 오케이? 두 번째 거 뭐한데?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0. 네 번째 거 봅시다. 네 번째 거는 로그로 표현되어 있죠.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로그에 n 플러스 2를 누구로 나눠준다? n으로 나눠준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죠. 로그 1로 가겠네. 로그 1이 얼마야? 0이지. 로그 1로 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 정리해주면 얘가 1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거 전체는 로그 1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로그 1이니까 로그 1은 얼마? 0가 되겠네. 알았어? 좋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기억날까 모르겠네. 이 기억나네. 수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이제 필기 좀 해봐봐. 참고사항으로 쭉 가서 얼마? n의 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얼마예요? 6분의 그 다음 번째 n번째 그 다음 번째에 이게 더한 거 얼마? 2n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랬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알아두시라고. 참고사항으로.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쭉 가서 어디까지? n의 세제곱은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n의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거고 요거를 뭐 해주면 된다? 현재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풀 때 지금 현재 이제 1단원, 2단원 할 때에는 1, 2단원은 일단 뒤에 있는 단원이랑 색깔이 다르거든요. 1단원, 2단원 할 때는 요 정도까지. 오케이?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해볼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n 얼마? 2분의 n 플러스 1. 오케이? 됐어? 2분의 n의 n 플러스 1. 끝. 자, 하나만 더. 요 정도는 알고 계십시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1 곱하기 2야. 2 곱하기 3이야. 3 곱하기 4야.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도 이거 정리를 해주면서 이게 설마 나오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제법 했는데 나와요. 나옵니다. 학교 내신에는 가끔씩 나옵니다. 자, 얘는 뭐가 되느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를 누구로 나눠주면 됩니다?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들의 합입니다.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들의 합입니다. 자, 뭐 미적분 끝까지 하는 거니까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들의 합도 있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개빡칩니다. 정리하다가 식 다 씁니다.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입니다.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들의 합입니다. 자, 자연수 한 개 있을 때 2로 나눴어. 자연수 두 개 있을 때 3으로 나눴어. 자연수 세 개 있을 때 누구로? 4로 나누겠죠. 됐어? n에 n 플러스 1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얘는 뭐가 돼 있어요? 그렇지. 외워지려면 외워도 지겠죠. 관심만 가졌으면 이 정도까지 뭐 설마 기본 문제 하는데 나오겠냐마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고 이까지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오케이? n번째 그 다음 번째 n번째 그 다음 번째 이런 형태를 자 가봅시다. 어디? 기본 1-2입니다.
자, 기본에 1-2가 되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n의 제곱이야. 이거 실수 진짜 많이 나거든. 처음에는 답이 얼마예요? 그렇죠. 6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 이까지 조건이 6분의 1로 적으면 안 된다. 왜? 뒤에 뭐가 있으니까 2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답은 3분의 1입니다. 오케이? 됐어? 됐죠? 왜? 몇 차니까? 3차. 여기 몇 차니까? 3차. 여기 얼마? 그래서 6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1 나온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보시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쭉 가서 n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리미트 이렇게 됩니다. 여기 n이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가서 n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입니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위에는 얼마가 되더라? 아, 쌤, 얘는 3분의 n 그 다음 번째에 그 다음 번째가 됩니다. 라는 거고 분자는 얼마? 3분의 1입니다. 분모는 얼마?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얼마? 3분의 2가 답이 되겠지.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해돼요? 다 됐죠? 됐어? 얘가 3분의 n, 오케이? 얘 2분의 1, 그래서 답이 3분의 2. 됐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쉬었다가 뭐 부정형들 좀 정리해 좀 쉬었다 갑시다.